요즘 엄청 많은 시간을 제가 지하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본의 아니게 거의 2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일단 오랜만이니까 근황 소개를 하자면 최근에 또 다른 책 하나를 썼는데, 이번에 혼자 쓴 건 아니고 업계분들이랑 같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건데, 아직 책은 안 나왔으니까 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사실 책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제가 좀 다른 일로 많이 바빴습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 중에 딱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2번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편집까지 다 해놓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을 좀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미국 와서 크게 변한 점 3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개인별 이 성향 차이가 큰 부분이라서 그냥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변화를 겪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큰 변화예요. 제 체감상은 이게 제일 크게 와닿는 건데, 일단 제가 예나 지금이나 남자치고는 소비 성향이 조금은 남다른 편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뭐 차나 뭐 게임기, 전자제품, 뭐 술 마시는 데 뭐 이런 데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저는 그런 쪽보다는 뭐 옷이나 신발, 가방, 시계 이런 곳에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그쪽에 돈을 더 많이 썼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서 그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한창 많이 쓸 때는 이 고가의 아이템들도 좀 많이 샀었는데 저는 사치품에 대해서도 좀 저만의 취향이 있거든요. 그 취향이 뭐냐면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나는 사치품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이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좀 더 선호했고 로고 플레이를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치품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회학자 중에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있어요. 이 부르디에의 구별짓기라는 책을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에 봤으니까 지금 사실 많이 가물가물한데 얼핏 기억나는 수준에서만 얘기해 보자면 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계급에 따라 다르게 약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그림을 들었는데 이 최근에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집단이랑 대대로 부자였던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그림을 골라보려고 하니까 이 졸부 그룹의 사람들은 왠지 부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유추해 가지고 골랐다고 해요. 뭐 여기서 부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림이라 하면 뭐 그 당대에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화풍이나 뭐 그런 데 기반해서 유추를 했겠죠. 근데 반면에 대대로 부자였던 진짜 찐 부자들은 이 막상 졸부들이 선택한 그런 그림과는 다른 스타일의 그림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이런 취향이 이게 대놓고 막 미술 시간에 교육하듯이 교육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서부터 이 생활 속에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진짜 부자들만의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너무 드러나는 사치품은 그 졸부가 부자들의 취향을 유추해서 고른 그런 그림 같은 느낌인 거죠. 특히나 요즘은 누구나 본인 소득 수준 이상의 그런 사치품을 사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아이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나 이 로고가 잘 안 보여서 브랜드 티가 안 나는 아이템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돈을 엄청 써도 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즉 돈을 써도 티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서 이런 곳에 돈을 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을 쓰는 사유에 있어서 자기 만족만한 가불기가 또 없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런 생각이 엎어지면서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 와서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막 시골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나름 맨하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한국 대학의 캠퍼스랑 비교를 해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중은 한국이 정말 훨씬 많아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은 정말 대체로 그냥 편하게만 하고 다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너무 꾸미는 게 좀 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질감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것 치고는 딱히 큰 피드백이나 관심을 잘 받지 못해요. 막상 한국에서 지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도 이 신경 쓰고 다닌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와서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 외적인 치장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됐어요. 지금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내려놨습니다. 되게 단적인 예가,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정말 한 번도 회사에 후드티를 입고 가본 적이 없어요. 8년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후드티나 뭐 맨투맨 같은 걸 입지 않았는데 지금은 회사 다닐 때 항상 후드티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나름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만족에 동해서 그런 좀 고가의 제품 그리고 나를 치장하는데 지출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분명히 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서야 제가 진짜 원하는 것들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습관도 상당히 개선이 된 거죠. 지금도 제가 막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만큼 옷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딱히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왠지 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드레스룸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면 뭐 아직도 내가 좀 가진 게 필요 이상으로 많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좀 이런 지름신이 쉽게 좀 추스려지더라고요. 제가 나름 느꼈다고 할 만한 교훈은, 정말 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걸 제대로 아는 게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은 제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도 훨씬 드물어졌고, 반면에 이제 오히려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나중에 이 사치품에 대한 내용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해보는 컨텐츠도 생각 중이고요. 제가 미국 가서 지내면서 이 생활비가 주로 어떤 곳에 얼만큼 나가는지, 가계부 정리한 것도 한 달치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제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와 이건 진짜 다르구나 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예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뭐 가족끼리 보내는 케이스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연인끼리 보내는 무드고, 연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들끼리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정말 가족끼리 보내는 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이 좀 더 가족 중심적이라는 얘기를 말로만 듣다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체감을 하게 되었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맨하튼에서 생활할 때는 싱글이었고 가족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제가 가족 중심적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중심적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치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장이고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이유만 봐도 미국은 너무 가족 중심적이기 좋은 환경이에요. 일단 야근이 거의 없으니까 아, 일찍 마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에도 충분하고, 뭐 심지어 업무 시간 중에도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러면 배려를 되게 잘 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회식, 집에 잘 안 보내주는 그런 회식 문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빨리 마쳐도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친구 만나서 밤늦게까지 놀게 된다면 이게 또 가족 중심적이기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데, 사실 여기서는 한국만큼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밖에서 그렇게 막 늦게까지 할 것들이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뭐 여기서 작은 돈이 아니고, 또 대리 기사도 없으니까 뭐 음주운전 할 수도 없고, 이제 우버 타야 되는데 우버도 또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면 뭐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노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집에서 할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 미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기 엄마는 여름 때부터 이제 슬슬 땡스기빙 데코레이션 할 준비를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할로윈, 크리스마스 데코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루틴인데,
제가 그 얘기를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다음 주제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취미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 있었다면 친구 만나고 막 술 마시고 늦게까지 놀고 하면서 썼을 그런 시간들이 여기서는 이제 대폭 사라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할 것들을 찾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뭐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 유튜브였고요. 당시에는 제가 싱글이고 집도 렌트였기 때문에 막 집에 이렇게 막 공들이는 건 없었고 유튜브하고 음식하는 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회사 밥이 워낙 잘 나오던 편이라서 사실 요리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음식을 좀 많이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번 사 먹기에 너무 비싼 것도 있고 또 뭐 건강에 좋은지도 딱히 모르겠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좀 더 많은 메뉴들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올해 새해에 그냥 기념 삼아서 한번 직접 만두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두 피는 그냥 샀고 나머지는 다 직접 손수 만들어서 해봤고요. 요거는 손님들 왔을 때 중식으로 한번 차려봤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왼쪽 위부터 지삼선이랑 꿔바로, 뭐 짬뽕, 뭐 파두부덮밥 이렇게 했었고 겨울 되면은 붕어빵도 직접 만들어 먹고 여름에는 팥빙수 또 직접 만들어 먹고 치즈 돈가스도 해봤는데 요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보쌈도 직접 해 먹었습니다. 요 김치까지 다 손수 담궈가지고 보쌈도 해 먹고 닭발 뭐 그리고 감자탕 등등 사실 여기서 보여드린 것들 대부분 여기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있어요. 근처에 다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양한 메뉴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장만을 하고 나서는 집에 공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아파트가 아니라 싱글하우스다 보니까 이 뭔가 업데이트 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 집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사람 불러서 하면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인건비 들어가는 건 여긴 다 비쌉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막상 하고 보면 또 묘한 성취감이 있어요. 음식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나름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도전 정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수준이 아니면 지금은 대부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 이 집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가벼운 이 페인트 리터치부터 시작해서 위에 조명등이 좀 다 구식이었어가지고 싹 다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조명 스위치도 교체를 했고요. 제가 살면서 전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물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한 게 이 신발장. 이 신발장도 제가 이 나무를 직접 자르고 붙이고 막 칠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방으로 가는 문인데 원래 여기 이 도어 프레임은 있었는데 문이 따로 없었거든요. 이 다이닝룸에서 주방으로 가는 문인데 고양이 때문에 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사람 불러서 달래니까 무지하게 비싸서 그냥 문을 하나 따로 주문을 했어요. 문을 주문을 해가지고 막 이거 뚫고 막 좀 깎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끼워 넣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들만큼 깔끔하게 못했는데 얼핏 보면은 티는 잘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이번 영상이 매우 늦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요즘 엄청 많은 시간을 제가 지하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하실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집 지하실이 좀 올드한 웨스턴바 형태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둘까 하다가 저희가 근데 애주가가 아니라서 이걸 그냥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올드한 분위기를 싹 갈아엎고 홈짐으로 쓰려고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이거 진짜 언제 끝날지 아직 감도 안 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긴 한데 아직 몇 달 걸릴 것 같고 여튼 이런 건전하고 생산적인 취미 생활들이 지금 새로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이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낸 것들 당연히 좋고 그립죠. 근데 사실 그런 시간이 또 너무 많다 보면 너무 길다 보면은 분명히 현타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1시간씩만 더 했어도 뭐 지금 뭐 좀 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후회 없을 만한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계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요. 특히나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공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정리하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다뤄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도 있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다양한 영상을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지하실 공사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지금 지하실 공사를 하러 내려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최대한 빨리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